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 융합학부 비즈니스 일본어 전공 주임 맡고 있는 임성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진로 취업 특강은 원래 비즈니스 일본어 전공의 주체로 열리게 되었는데, 우리 전공이 특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로 취업과 관련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우리 학부 학생들하고 다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전공 학생들, 일하는 학생들도 뭘 들을 수 있도록 줌으로도 쉽게 접속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오늘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 또 시간을 내서 와주신 강하비 졸업생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이 여행 서비스면은 뭐 비단 비즈니스 일본어 전공뿐만이 아니라 타전공 학생들, 1학년 학생들도 특히 취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오늘 이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취업 노하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와주신 학생들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특강 듣고 나서 많은 질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그럼 강하비 졸업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예전 이름 비즈니스 일본어학부 10학번 강하비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1학년 때 이제 졸업생 특강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미래에 저 자리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반대로 제 꿈을 이루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력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제일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사진으로 일단 넣어봤는데요.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입학하고 졸업을 했고 비즈니스 일본학부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JTBCWT라는 일본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 귀국하기 전에 JTB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룹내 파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한국 귀국을 위해서 그룹 퇴사를 하고 지금은 대구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선 JTBCWT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JTB라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일본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100년 이상 된 여행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본 관광공사로 자리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냥 회사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룹 회사고요. 제가 재직했던 JTBCWT라는 회사는 일본의 JTB와 미국 회사 칼슨 웨건링 트래블이 이제 합작 회사로 JTBCWT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한국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BTM이라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이 업무가 이제 글로벌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출장 관련 업무를 다 전담해서 출장에 관련된 예약이나 비자 발급 같은 업무 등을 진행하는 회사였고요. 저는 이곳에서 6년 동안 재직을 하고 작년에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일본에서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가 이제 부산 외대 학생일 때 어떻게 학교 생활을 보냈고 어떻게 취업 준비를 했으며 그리고 일본에 가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 시간 순서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 학번이라 졸업한 지가 이제 10년이 다 돼가서 그때 이제 취업 트렌드랑 지금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취업과 학교 생활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같은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네,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학사 공부에서 4.5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한 후에 처음 받은 성적이 학사 경고였습니다. 그때 평점이 생각도 안 납니다, 사실. 그냥 거의 한 네다섯 과목이 다 F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사 경고를 받으면 여러분, 학과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와요. 1학년 때 보통 학과장님이랑 전화하거나 면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혹시라도 좋은 인상은 아니지만 자기 어필을 하고 싶으면 학사 경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저는 1학기 학사 경고를 마치고 그때는 되게 학교 생활에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고 그리고 수업도 별로 저는 어학 특기자로 들어와서 1학년 때 이제 하는 초급 일본어가 너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저는 그때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아싸 같은 거라서 MT나 OT 이런 거에 용기가 없어서 참여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만 겉돌다가 이제 학사 경고라는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난리가 났죠. 이제 등록금을 뱉어내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겨우겨우 학기를 마치고 1학년이 마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휴학을 결심을 했거든요. 1학년 마치고 내가 지금 이 학교랑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조금 더 큰 세상을 보자. 그래서 그때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데가 이제 저 어학연수 갔었을 때 사진인데요. 나 어학연수는 영국으로 갔었는데, 한 8개월 가까이 어학연수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나고, 다른 외국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세계가 참 넓구나. 그리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현지에 있는, 영국에 있는 대학교를 좀 알아보려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딱 느낀 게, 저는 지금 한국 휴학 중이고 거기 나가 있을 때는 저는 그냥 고졸인 거예요. 영국이나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생각했더니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재학 중이 아니면 해외 유학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그때 현실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는 좀 이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엔 어쩔 수 없이 다시 부산 외대에 와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졸업은 하고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교환학생이라도 가야지 하고 다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을 이제 까먹고 다시 복학을 하고 나서 보니 1학기 때 받았던 학고가 저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때 공부를 좀 안 하고 수업을 열심히 못 들었던 게 이제 그때 돼서 발목을 잡아서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해봐야겠다 해서 2학년 1학기 때 다시 이제 학과 공부를 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명색이 일본어과에 왔는데 일본 교환학생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교환학생 가는데 여러분 성적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학고를 받아놓고 교환학생 가고 싶은데 이 성적이 안 좋았으니 이걸 만회하려고 2학년 1학기 때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2학년 1학기 때는 4.5, 평점 4.5라는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성적은 맞춰놨으니 당연히 그냥 교환학생 가겠구나 하고 이제 원서를 쓰고 기다리는데 학과 사무실 전화가 또 옵니다. 저기 교환학생 가려면 학과장님 면접을 봐야 된다. 근데 그때 또 저는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학과장님이 이호선 교수님이셨는데 되게 무서우셨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이미 1학년 때 학고를 받아서 면접 가서 되게 혼났거든요. 근데 이제 교환학생 보내달라고 찾아갈 명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학과장님이 바뀌었으면 하고 갔는데 이게 웬가. 그때 그 이호선 교수님 그대로 계시고 이제 제 성적표를 보시더니 그래도 1학년 때는 학고를 받아서 만났는데
이제 교환학생 가겠다고 4.5 받아서 학생이 너의 의지를 보고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다녀와라 하셔서 무사히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거는 3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일본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고요. 3학년이나 보통 2학년 때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교환학생으로 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있는 무사시노 대학교 정치경제학부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이제 유학 시절 사진이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학 특기자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에 조금 자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1, 2학년, 저 이때만 해도 1, 2학년 때 듣는 수업이 초급 일본어, 중급 일본어여서 그냥 이제 일본어를 공부를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 교환학생을 갔는데 또 저는 선택한 과목이 하필 정치경제학부였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일상생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학교 생활 편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과목 이름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네. 네, 경영 전략론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학과에는. 그게 이제 한국어로 들어도 경영 전략 되게 생소하고 또 진짜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일본에 가서 거기 있는 3학년 학생이랑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솔직히 학교에서 데스마스 이제 다 하고 장문 하면 A4 용지 한 장 장문 해가면 점수 잘 받고 이러다가 유학을 갔는데 갑자기 경영학 수업을 들어야 되고 또 정치학과 가서 디베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인데 제 인생에서 진짜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그때 뭘 느꼈냐면 이때까지 저의 삶은 뭐 언어는 이제 학교 성적을 위한 일본어 이제 언어는 언어일 뿐이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언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느꼈어요. 이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학문을 익혀야 되고 그걸로 일본인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서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들 3시간 할 거 나는 사도 찾아보고 뭐 해서 6시간 해도 이게 되는구나 이걸 느껴서 저 스스로한테 굉장한 가능성을 느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을 무사히 1년 동안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쯤 이제 저는 4학년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4학년이 될 때쯤 되니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난 졸업하고 나서 뭐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했던 생각은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있어 보니까 한국에서 4년제를 졸업하고 바로 우리나라에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일본 취업을 했을 때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더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일본에서 취업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보다 더 큰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들어오자마자 이제 일본 취업이라는 선택을 하고 이제 복학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또 학교 수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개학하자마자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다짜고짜 인사를 드렸죠. 잘 다녀왔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일본 취업을 하고 싶은데 뭐가 됐는지 모르겠죠.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교수님께서 그래 알겠다. 일본 취업 방법이 많으니까 같이 해보자 이러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 취업 관련 이제 정보를 많이 주셨죠. 네. 그리고 일본 취업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국내에 이제 국내에 취업 박람회 오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하는 박람회 같은 데도 참여를 많이 해줬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차는 데가 잘 없기도 했었고, 저의 또 진로와 맞는 것도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는 이제 일본어 학부 안에 관광학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부를 하다 보면 JTB라는 회사가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JTB라는 회사가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이 관광학에 한 큰 획을 그은 되게 큰 회사였던 거죠.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 국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제1위 기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겁도 없이 교수님한테 또 찾아가서 여쭤봅니다. 교수님 혹시 JTB라는 회사 입사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교수님은 또 관광학도 전공을 하셨고 일본으로 이제 취업도 많이 보내보셨으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해봐도 되는데 우리 학교에 아직 설 예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해서 그 좋은 예로 만들어 보자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취업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력서를 많이 써보셨을까요? 알바든 인턴이든 지금 저는 대학생 때 그냥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인턴이고 아르바이트 되게 많이 있어서 저한테 있어서 이력서라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이력서를 내는데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했으니까 장문 이런 거에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JTB라는 자기의 목표 회사를 정해놓고 이력서를 써서 그리고 교수님한테 또 원어민 교수님 소개를 또 받았습니다. 여기 아키 센세 계시는데요. 들고 갔는데 저 되게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가는 선생가 되게 깜짝 놀라실 줄 알았어요. 우리 학교 이렇게 스바라시한 학생이 있다니라고 칭찬받을 각오하고 원서 내기 2주 전에 찾아갑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나가는 선생가 정색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하비상 JTB에 갈 마음이 있는 거니? 내가 이걸 읽어보기에 나라면 안 붙여줄 것 같다고. 되게 일본어에도 자신이 있었고 나의 스펙에도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써보니까 이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취업 준비는 대학의 연장선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장르였던 거죠. 이제 그때부터 나가는 선생이랑 2주 동안 거의 이제 학교에서 숙식을 해결을 하면서 거의 새벽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소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취업이 다른 장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보통 20대 취업, 학교 생활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취업을 떠올리는 것조차 좀 힘든 거 저는 그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나를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내가 뭘 할 때 즐겁지? 혹은 앞으로 평생 뭘 해먹고 살지? 이 생각을 좀 심도 있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 그때도 거의 새벽까지 교수님 연구실에서 저희가 2주 동안 작업을 했었는데 작업을 한 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앉아서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내가 이 4년 동안 어학연수도 하고 유학도 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거를 글로 녹여내보기도 하면서 그 작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화려한 언어 구사력도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경험, 다채로운 경험. 그리고 저희 때는 스펙 했었거든요. 되게 점수는 몇 점 이상, 무조건. 그런 것도 중요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이때 느꼈고, 그리고先生랑 2주간 이제 이걸 준비를 하고, 원서를 내서 서류 전형이 붙게 됩니다. 그때 서류 전형만 붙었는데, 저희 학과장님이 우셨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학교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성취감이 있는 작업이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바로 이제 면접을 해야 되다 보니 학기 중에 제가 일본에 가서 면접을 보고, 또 이게 서바이벌 게임처럼 탈락하면 바로 귀국을 해야 되는 경우였어서 1차 면접 보고 한 3일 기다리면 합격, 불합격 통지가 오고
이제 합격이 되면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불합격이 되면 짐 싸들고 집에 와야 되는 이제 상황이 3주간이 지속이 된 거죠. 그리고 그 3주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도 나 변경 가면 이거 먹어야지, 저거 가야지 했던 것도 못할 정도로 너무 불안한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와중에도 나가는 애들이랑 스카이프로 면접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3차 면접까지 다 보고,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를 했는데, 여기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하지? 이 생각에 되게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이미 서류랑 면접 다 해서 거의 한 54 정도 내고, 떨어지기도 한 40, 94 정도 떨어지고, 아니면 또 면접할 기회조차 면접 오라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놓친 기회들도 너무 많은데, 이거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하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든 생각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순간들이었거든요. 그 2주에서 3주가. 초중고, 그리고 뭐 대학 입시까지 다 합쳐서 제일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 이거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하면 또 다시 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가나비님, 합격하셨으니, 다음 달 내정자 연수에 참여를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합격 통지 받으면 보통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먼저 전화해서 붙었다 하고, 이제 나병 선생 울면서 여기 연구실 뛰쳐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제가 너무나도 기뻤던 나머지 저 내정서라는 걸 봤거든요. 일본 기업에 이제 취업이 되면. 보통 입사하기 한 반년 전에 이제 내정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듣고 이 사진을 찍었고요. 밑에는 이제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졸업 2학기를 지내면서 이제 졸업을 할 때까지 제가 겪었던 이제 이 경험들을 그때 있는 동기들이랑 나누려고 취업 스터디를 그때 이제 처음 개설해서 같이 나눌 때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 2014년도에 원서 쓸 때의 영상이 좀 남아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And the time you were coming back, I'm looking for a footstep noise, and you feel so cold. 이때 제 모습밖에 지금 안 찍혔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의 이력서를 다 수기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었었거든요. 지금도 근데 주소 정도는 수기로 작성해서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글씨에서 그 사람의 습관이 보인다고 해서, 아직도 일본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 우편으로 받는 이유가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정성스럽게 쓰는지 확인하려고 아직도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하면서 진짜 엄청 많이 혼나고, 그리고 새벽 3시 막 이럴 때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취업 안 하고 말지 이랬는데, 옆에 계시는 센세이가 저보다 먼저, 그리고 수업은 센세이가 하셔야 되잖아요, 다음날. 그래서 저랑 새벽 3시까지 밤 꼴딱 새시고, 자연 강장제 털어놓고 비타민 마셔가면서 그렇게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도, 내일인데 내일처럼 이렇게 같이 견뎌내주는 세대가 계셔가지고, 취업이 됐구나. 그때 되게 많이 느꼈고, 또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여전히. 이거. 네. 그렇게 저는 취업을 했고, 또 나머지 시간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결국 졸업을 무사히 했습니다. 학고를 맞은 것 치고 딱 맞춰서 4년 만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하려고 뭐 계절학기도 들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행복한 졸업식, 그리고 찬란했던 저의 대학생 활동에서 끝이 납니다. 그것과 동시에
찬란한 순간도 끝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인이 되고 나서는 찬란했던 순간도 엄청 많지만 사실 타지 일본에서 입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동안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일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어 학부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일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직은 일본이 좋을지 한국이 좋을지 혹은 뭘 하고 싶은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일본에서의 이제 회사 생활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메리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JTB를 선택했던 이유가 그 여행 업계에서 가장 크고 체계적인 기업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물론 국내에도 지금은 엄청 큰 기업들이 많지만 JTB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철저하게 분사와 분업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레저, 비행기를 끊고 호텔을 가고 레저 생활을 즐기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행 업계의 다양한 업무들이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걸 진짜 이행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철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과연 한국에서 일했다면 이렇게 큰 글로벌 회사와 협업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정말 많았어요. 오른쪽은 이제 피네어 파티에 참석했던 사진이고, 밑에는 이제 아메리칸 에어에 제가 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출장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물론 국내에 있는 항공사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들과 같이 협약을 하고, 또 손님을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하는 그런, 글로벌한 일을 이제 일본에 있는 큰 회사에 있으니까 그걸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생긴 지가 오래되다 보니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이제 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매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첫 사회생활이 일본이어서 좋았던 게 저는 성격 자체가 원래 조금 덜렁대고 꼼꼼하지 못한 성격인데 일본이라는 그 나라 특유의 습성이라고 하나요? 이게 좀 색안경이 있을까봐 좀 말하기가 어려지는데, 일본은 되게 천천히 흘러가고 굉장히 꼼꼼한 그런 습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다 보니 저한테 어떤 게 생겼어요. 이제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랑 두 번, 세 번씩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리스크의 요소가 될지, 물론 한국에서도 가르쳐 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나한테 없었던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디메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외로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사진이 나와서 정말 처음에 2년 동안 되게 힘들고 외로웠어요. 왜냐면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한 2, 3년 뒤에는 학교 동기들이 다 따라서 다들 입국해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늘긴 하지만 처음에는 혼자 다 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일본에서 뭐 집을 구하는 것부터 이제 모든 생활 안정될 때까지는 내 스스로 내 혼자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는 일본 회사에 있었다 보니까 그 한국인들 간에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처음에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 있으니까 또 제대한 동기들도 천천히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본에 있다 보니 일본에서 만난 동기나 저희 동료들이 저의 그 외로움들을 채워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디메리트였었지만 반대로 저의 그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저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제 담당했던 회사 자체가 일본 기업이었어서 손님들이 다 일본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다 일본인밖에 없어서 제가 1년 차, 2년 차 때는 이제 제가 전화를 받으면 손님들이 너 말고 다른 사람 바꿔. 제가. 내가 너한테는 한 번 말해야 될 거 두 번, 세 번을 얘기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바꿔주겠니? 라고 그런 이제 의뢰도 많았어서 되게 상처도 많았는데 그만큼 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전화 롤플레이도 하고 또 동기들한테 단어도 물어보고 표현도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4, 5년 차 됐을 때는 저한테 아, 나 너랑 얘기하기 싫어. 전화 바꿔 했던 손님이 아, 나 이제 너 아니면 얘기 안 한다. 너 아니면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쭉 담당을 해다오. 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네, 저의 부족한 부분들 다 그분들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네, 일단 말씀드리는 디메리트는 처음에 외롭다. 하지만 스스로 극복해 나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보냈던 대학 생활이랑 일본에서 보냈던 생활들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되게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 어, 그런 케이스나 이런 경험담들을 다 제대로 못 들려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느꼈던 이제 경험담을 더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팁을 적는다고 적었는데 다 적고 나서 보니까 그냥 다 하는 말들이더라고요. 다 그냥 열심히 해라 이런 말들밖에 없어서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제 경험담을 녹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수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겠죠. 학과 수업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듣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 좋은 성적을 받으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 우리 학교에서 듣는 이 교과목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입사를 한 1년 차 때, 저랑 제 동기가 있는데 제 동기는 일본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봉투를 주면서 여기다가 이제 청구서를 보내야 되니까 주소를 적어서 가져와라 했는데 그 비즈니스 일본어 수업이나 문서 작성 수업 들으면 그때 시험 치거든요. 종이에다가 이게 주소 적고. 근데 그 시험 칠 때 왜 시험 쳐?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입사하고 나서 적어서 냈더니 이제 회사 선배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얘는 일본에 산 지 3개월도 안 된 애는 이걸 적고 일본에 산 지 20 몇 년이 된 저 친구는 왜 못 적냐. 그럴 때 이제 우리의 그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부산 외대의 힘이다. 비즈니스 일본어 학과의 교육의 질이다.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 학교 다닐 때는 저도 그냥 A플 받으려고 딸딸 외워서 시험을 쳤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때는 성적 받고 끝났는데 이제 사회인이 돼서 보니까 진짜 쓸모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로 들자면 저는 이제 관광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일본 지역 사정이라든지 일본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인이 일본 관광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영업을 나가는데 손님도 그냥 그래 한국인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다가오세요. 근데 지역사정하고 여러분들이라면 말할 수 있겠죠. 어디 놀러 가십니까? 거기는 이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 취업해서 이걸 잘 써먹은 케이스인데 학과 수업 되게 열심히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자기의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을 적어봤고요. 일본어 전공이라도 영어 공부는 잊지 않기. 오늘 제가 일본어 전공자분들만 오신다고 얘기 들어서 이제 일본어 전공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외대 출신이라면 영어 기초는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사회인이 돼서 많이 후회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좀 적어봤는데
굳이 해외 나가지 않으셔도 한국에 취업을 하셔도 한국에는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다 잘하는 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어, 언어 특기가 아니라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영어로 메일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영어로 전화를 해야 되는 일도 많은데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어를 잘해서 득을 본 적보다는 영어를 할 줄 알아서 득을 본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공 공부도 중요하지만 영어는 필수처럼 생각을 하고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사 문제에 관심 쪽인데 이거는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도 잘 않았었고, 저도 관심 가지기가 참 힘든데, 3, 4학년이 되면 될수록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취업 동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든 해외든 취업을 하고자 하면 그 나라의 이제 시사 문제까지 다 알고 계셔야 이제 면접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금방 한 달, 두 달 해서 익혀지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국제 동향이라든지 알고 계시면 이제 딱 닥쳤을 때 바로 면접이 다음 주인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좀 그때그때 바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도 내 업계 이외의 지식이라도 조금 알아두고 계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게 저도 실례로 저는 일본에 계시는 손님을 해외로 이렇게 보내는 일을 했다 보니 저는 가본 적 없는 외국이라도 그 나라의 이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뉴스를 보다가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태국 방콕에서 테러가 한번 일어났었어요. 근데 저 그 테러가 일어날 조짐이 이미 그 전부터 이제 국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조짐이 보였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저는 재미삼아 그냥 알고 있다가 태국 이제 여행 가시는 손님들한테 한마디 그냥 했죠. 태국 조금 상태가 이제 국내 지금 상태가 조금 불안정하니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시는 데는 피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그 1, 2주 상간에 정말 테러가 일어났었고 또 그때 이제 회사에서 좀 칭찬도 받았던 게 이제 그런 거를 손님들한테 먼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제 어, 좋은 자세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선을 이제 관심 두기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몸에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교우들과의 관계 꼭 챙기기. 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40분 남짓 제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학교 생활에 실패를 했을 때, 또 교환학생을 가고 싶을 때,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할 때, 저의 대학 그 모든 시간 속에 이제 그 교수님들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편안하게 또 갔다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이곳에 계시고, 또 그거를 열심히 같이 이루어 주시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상담이 필요하면 저는 먼저 교수님한테 일단 먼저 상담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지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우 간의 관계는 물론 같은 과 안에 있는 친구들도 좋지만 이제 부산 외대의 장점이 많은 어학과도 있고 많은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알았던 분들이 다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두바이, 정말 인도. 제가 가본 적도 없는 해외에서 글로벌하게 다 활약을 하고 계셔서 저도 사실 일할 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교우 관계를 유지한 덕분에. 그래서 두바이에 이제 손님 보내야 되는데 현지 사정을 또 모르고 또 정보를 얻을 방법
없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학창 시절에 잘 알고 지내던 언니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취업을 해 있어서 거기다 물어보고 그것도 안내하고 그러니까 저의 신뢰도는 또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들과 교들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해놓은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획성 있게 생활하는 법을 지금 터득하기 이 말들이 정말 다 그냥 책에 나올 듯한 말이라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것도 진짜 피부에 와닿는 게 제가 한번 학고를 맞아서 성적을 다 한번 갈아엎었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밥그릇은 챙겨놓고 놀 걸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다시 복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30이 넘어서 보내는 이 세 달이랑 지금 22살 때 보내는 세 달의 시간이 너무 많이 달라요. 지금 세 달 동안 해놓은 게 나중에 3년 뒤를 좌지우지하는 역량을 가진 지금 시간이거든요. 20 초반, 20대 초반이. 그래서 놀 땐 놀더라도 내가 여기까지만 놀고 다음 학기 때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지. 혹은 내가 스펙이 없으니까 인턴이라도 좀 다음 학기는 한번 해봐야지. 네, 그렇게 알바도 좋고 연애도 좋고 하지만 조금의 계획은 가지고 생활하는 법을 터득을 하면 이제 사회인이 되고 30이 넘어서도 내 삶을 내가 이끄는 이제 방법을 터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꿈을 품을 때는 담대하게라는 말이 있죠. 저의 취업담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JTB라는 회사에 시험을 칠게요라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조차도 이렇게 취업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실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은 안 했는데 되게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래도 이력서 한번 내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3년 뒤에, 4년 뒤에 뭘 하고 싶은지 꿈이 아직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을 담대하게 품으시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여도 딱 한 번쯤은 스스로한테 기회를 줘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무모한 도전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꿀팁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조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강의실에 앉아 있었을 때 메일이 저도 그렇게 거창한 메일은 아니었거든요. 4년 뒤가 너무 걱정되고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이 생활 이대로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는 좀 보잘것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그 보잘것없는 하루하루를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내일은 어떻게 바뀌지? 하는 그 막연한 기대로 매일매일을 보냈더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내 꿈은 뭘까? 고민되는 매일이겠지만 꿈은 당당히 가지시고 또 매일을 그렇게 매일처럼 보내신다면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믿고 응원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학생들은 좋은 기회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JTB 지원했을 때 자격증은 있었나요? 자격증이요?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 말씀하시는 거죠? 언어? 언어도 네, 저는 네, 없었습니다. 저는 1급, 일본어 1급 그것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나라는 자격증 쓰는 난이 또 따로 일본은 물론 있거든요. 근데 어학 자격증이나 뭐 국가 공인 자격증 적는 난 정도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좀 자기의 경험 위주로 면접도 많이 보고 또 이력서도 그런 양식으로 돼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이런 거 또 준비를 안 했다 하면 좀 그렇지만 없이도 네, 취업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질문 네. 드릴까요? 아마도 지금 뭐 중국으로 접속하고 있는 학생들, 일단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금 궁금한 사항, 또는 고민사항 같은 것들이 아마 여기 저항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상담을 해보고 나면 일단 전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네. 난 학생들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한 3학년 2학기쯤 돼서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라고 고민을 직접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제가 뭘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 현지에서 또 이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근무를 해보니 한국과 이런 점이 참 다르더라. 이것만큼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면 일본에 취업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잘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겠더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이 두 가지 겁니다. 질문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저도 오랜만에 이제 교수님 뵈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3학년 2학기 끝났을 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좀 취업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을 그때부터 심도 있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학사 경고 받았을 때 면담하면서 교수님이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은데? 라고 물으셨을 때 교수님 저 그냥 지금 알바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1, 2학년 때는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 계획성 있게 학점 챙겨놓고 그리고 몸이 건강한 선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알바할 때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알바할 때 똑같은 시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뭐 베스킨라빈스, 맥도날드 이런 데서 알바할 때 저는 좀 나중에 스펙이 될 만한 거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 시내에 있는 아트홀 같은 데 있어요. 뮤지컬 이제 공연하고 하는데 거기 가면 하우스 워셔라고 해서 이제 안내 도와주는 그런 알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서비스직으로 취업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알바하는 시간에 저는 이제 좀 뭐 정보력이 있어야겠죠. 많이 알아보고 많이 찾아보고 해서 나중에 미래에 좀 스펙으로 쓰일 만한 알바를 골라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계획성 있게 행동하자라는 게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뭐 이런 이렇게 구하기 쉬운 알바를 해도 좋지만 나중에 이게 혹시라도 내 삶에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라면 뭐든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일할 때 마음가짐 굉장히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그래도 일본 회사랑 미국 회사 합병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는데 일본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나라에 있는 수직 구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수직 구조가 좀 더 확고하고 좀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룰을 회사에서 뭐 정해준 룰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좀 지키고 그리고 네, 좀 상사분들이 하는 말 네 하고 잘 듣고 그런 마음가짐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제 사회생활의 힘든 점보다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적응하고 한 2, 3년 차 되면 그게 또 당연해져서
편했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 갔을 때 조금 느끼는 불안함은 그런 데 있고 또 문화 차이가 아무래도 한국이랑 일본은 정말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상하는 이제 그 차이는 조금씩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일본 분들도 다 아세요. 아, 쟤는 왜 저래? 왜 저런 애를 왜 뽑았지? 이게 아니라, 아, 우리 캉상은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알기가 힘들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줄게. 라는 생각으로 저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다가와 주실 때, 근데 난 이거 그래도 이해 못하겠어요. 라는 태도보다는, 아, 이렇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셨으니 나도 잘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 더 변화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의 차이는 조금 있어서 처음에는 마음고생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다 적응해서 맞춰가면 쉬울 것 같습니다. 모처럼 또 이 졸업생들이 오셔가지고 또 얘기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게 없을까요? 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기가 조금 부러워서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이메일이나 분들이 문의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혹시라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질문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메일을 잘 확인을 안 해서 DM 보내주시면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게 있으면 학생들이 연락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나. 혹시 다른 추가 질문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건데 아까 강하미 졸업생께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악부 다닐 때 이제 졸업생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아, 저 자리 한번 더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꿈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추후에 졸업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예전에 나도 우리 강하미 졸업생 그죠? 분께서 한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나중에 나도 취업을 해서 다시 여기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4년, 5년 후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4년간, 5년간 대학생활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취업 특강 이렇게 힘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해 주신 우리 졸업생분께 감사 박수하면서 오늘 소중한 그죠 여러분들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